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감기 조심 마십시오. 감기 걸리면은 콧물이 나옵니다. 이게 그 전염병이 걸린 게 아니고, 이게 철이 바뀌다 보네요. 예. 자, 오늘은요, 미칠함대 기지 제주도 이전 진짜로 실현되는가, 제주도가 제2의 하와이가 될 수 있나, 뭐, 오늘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국은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국은 신냉전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그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뭐 전기도 없이 기업들 다 망해가지 뭐 권력 투쟁, 암살 위협 있지 등등등 뭐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외부에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내부를 단속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전쟁하자 하자 대만 쳐들어가겠다 그러고 있고 미국은 그냥 봉쇄만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얘들 그냥 저기 돈도 없고 달러도 없고 뭐 완전 피가 마르는데 굳이 뭐 전쟁할 필요 있냐 해가지고 그냥 봉쇄만 하겠다. 아, 우리 너희하고 안 싸울 거야. 신냉전 우리는 원하지 않아. 어이 너희 그 안에서 그냥 피가 말라 죽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을 파이바이즈에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큰일 난 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긴 됐어요. 되는데 좌파 운동권들, 학생 운동권, 그러니까 PD 계열 애들이 이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근데 PD 애들이 이게 그 중국 쪽하고 많이 엮여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얘네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인 2009년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민의힘 자체도 그 친중 정당이고 윤석열 후보 밑에 있는 국방 외교 안보 팀들이 문재인 쪽에 있던 장성들이 많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친중이겠지. 문재인 쪽에 있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국방 외교 안보 라인도 친중, 당도 친중, 그 밑에 뭐 지지 세력 운동권도 친중. 그러면 윤석열도 하다 보면 친중 정치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워. 그 중국 공산당 세계정당 고위급 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기주연설을 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2019년 7월 10일 날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문재인도 친중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다 친중이고 여당 야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다 친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골머리가 지금 썩을 겁니다. 예. 지금 한국 독자 핵무장을 시키겠다. 뭐 그러고 있는데 아니 독자 핵무장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이 국민의 아니 저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을 정당이 친미 정당이 돼야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친미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현실적으로 여당 야당이 다 친중 정당이고 친중적인 후보니까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런데 국민혁명당의 김경재 이 대선 예비 후보는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 요코스카 일본 도쿄만에 있는 요코스카에 있는 미칠함대 기지를 제주도로 옮기겠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을 그 이지스 오쇼 그 MD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겠다. 이지스 오쇼를 그 여기저기 다 깔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100만 명 넘게 들어와서 한국에서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쭉 하셨고 그 공자학원이 23개인데 이거 스파이 기관이다. 그런 이야기들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미정당이고 친미적인 후보는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 하나밖인데 국민혁명당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고 세력도 없고 뭐 예산도 없고 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판을 뒤집기가 이게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어떻게 뒤집어질지는 뭐 사실은 모르죠. 그거는 뭐 저는 뭐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에 선거는 그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고 미국 대 중국의 이 대리전입니다. 친미정당 대 힘이 약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친미정당, 국민혁명당 대 그 친중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렇게 보시는 게 그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그 관점일 겁니다. 그 저는 뭐 지금 요즘에 좀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탄핵 무효 탄핵 반대 하시던 분들이 윤석열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그 감옥에 집어넣고 국정원 직원들 다 감옥 집어넣고 뭐 그 앞장섰는데 참네 그 어이가 없습니다. 좀 사람들이 이게 이 연세가 드시고 하면 생각을 좀 차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휙휙휙휙 쏠려가 누가 뭐라 하면은 휙 하고 이 신문도 좀 보고 생각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꼬장꼬장하게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엊그제까지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하시던 분들이 그 친중정당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쇼에 그 속아 나는 건지 참 내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어쨌든 간에 한국 미국은 주적이 아니다 이게 이제 겁먹었어요. 자 중국이 지투가 된 원인은 그 미국이 그 연간 600조 원치 이상의 중국산 물건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연간 한 100조 원 정도, 140조, 그러니까 뭐 그 정도치만 미국산 물건을 사고 연간 500조 원치 차익을 남겨가지고 미국을 때려잡는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1도론선, 2도론선 이렇게 그어놓고 야, 이 안에 들어오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이고 함정이고 전부 미사일로 쏴서 맞추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지금 힘든 게 총 보유 함정이 297척입니다. 297척. 그런데 3분의 1은 정비하고 3분의 1은 훈련하고 그러면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00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본토 방어하고 뭐 여기저기 중동에 좀 보내고 하면은 실제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20척에서 30척 뭐 그 안팎이라는 거죠. 30척 안팎이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360척의 함정을 전체를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힘에서 딸리는 거예요. 지금 쪽수에서 밀린다. 쪽수에서. 그리고 이게 미국이 너무 최첨단 하다 보니까 미국의 F-35 그 스텔스기도 그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기계 결함 기술 그 설계 결함 때문에 800 몇십 곳이 결함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나갔다 오면은 그 페인트 바르는데 5천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겁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보수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미국의 함정도 너무 최첨단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장고장도 많고 뭐 정비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해군력도 그렇고 공군력도 그렇고 이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쪽수에서 중국에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크로드를 경제벨트를 이렇게 1대1로를 한다 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1대1로를 전 세계에 깔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거는 야 미국이 중국과 관세전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을 중국식 1대1로에 들어갔다가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 국가들한테 자금을 빌려주고 야 인프라는 한국이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미 인프라 협약인데 2019년에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그 뭐 지하철이고 저기 도로공사고 고속도로고 교량이고 등등 항만 뭐 저 공항 등등 그런 것들을 한국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지금 완전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돈이 막 몰려오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초원의 길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이 북방 기마민족 국가들 중에서 현재 지금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카자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얘들이 갑자기 7세기경에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대교 국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1218년에 호라즘 정벌을 한다고 이제
이 서진을 하니까 이 카자리아에 살고 있던 이 북방 기만민족계 유대인들이 이 독일로 들어가면서 독일계 유태인이 됩니다. 독일계 유태인을 히브리어로 아슈케나즘 주이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영국이 고조선사를 연구한 뒤에 자신들이 한국과 형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윈저 왕조가 아니고 작센주, 그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자신들이 넘어왔고 자신들이 훈족이 후손이다. 그러니까 훈족, 흉노, 돌골, 투르크 뭐 이 북방 기마민족 한국하고 형제다. 뭐 뜬금없이 자다가 남의 봉창 다리 남의 다리 긁는 것도 유분수지. 영국의 케임브리지 뭐 옥스퍼드 이런데 학자들이 그런 진짜 멍멍이 짖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영국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과 자국의 역사를 일치를 시켜요. 그러면서 다들 한국 보고 형제 민족이라 하면서 야 우리 좀 도와줘. 1대1로에서 구해줘. 한국에 지금 다 SOS 이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황당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방 국가하고 터키하고 연락에 싸웁니다. 유럽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터키를 경제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 달러가 없고 그 군사 기술이 없고 하니까 터키가 한국에 와가지고 야 달러 좀 빌려줘 하고 그 군사 기술 좀 줘. 알타이 전차에 그 들어가는 파워팩 좀 줘. 그러니까 한국이 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터키가 저기 서방의 그 외교관들을 다 쫓아낸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그 기술하고 돈 주고 하면서 아예 싸우지 마라 하니까 안 싸운대. 그 추방하기로 했던 외교관들 야 그냥 그대로 있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 외교의 갑 오브 갑이 된 거야 이제. 그러고 터키가 막 떠들고 다니면서 야 중앙아시아의 그 돌골 투르크 계통 그쪽 국가들한테 야 내 한국 야 딴 놈들 유럽 놈들 필요 없어 놀지마. 한국한테 가. 무조건 한국한테 가. 한국한테 가가지고 기술 달라 하면은 한국 기술 잘 주고 뭐 돈 달라면 돈 주고 한국한테 가.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하고 이렇게 야 같이 우리가 남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헝가리, 훈족, 그 뭐 슬로바키아 뭐 그쪽 그 옆에 있는 애들 있죠. 동유럽 국가들. 훈족이 그 헝가리가 훈족의 마을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뭐 남이가 하면서 한국한테 야 우리 사랑한다 이러고 뭐 그러니까 슬로바키아가 한국의 그 F-50 전투기를 훈련기로 또 뭐 6천억치 사겠다고 뭐 또 그러고 있고 정말 알 수 없는 일들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그 김경재 후보가 그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가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지스 어쇼어가 이 뭐냐면요 이 레이더가 사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60도를 요격을 하는데 이게 뭐 레이더 사거리가 뭐 2500km 뭐 요즘에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미사일은 SM3 미사일은 뭐 500km 이상 1000km 이상 된다고 하니까 북한이나 북중국에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이 발사된과 동시에 요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핵낙진 핵폭풍의 피해는 중국과 북한에 떨어집니다. 사드는 여기 보시면 각도가 이게 뭐 90도, 120도 뭐 요 정도니까 그 옆에서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에서 잠수함으로 싣고 와서 발사를 하면은 이 사실 못 막아요. 요격이 불가능인데 그 이지스 어쇼어는 360도를 방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그 이지스 어쇼어가 적이 미사일을 쏘면은 이지스함이나 이지스 어쇼어에서 1차적으로 요격을 하고 1차 요격이 실패하면은 사드가 2차 요격하고 사드가 또 요격 실패하면 3차 요격이 패트리어트 3에서 하는데 패트리어트 3하고 동급의 한국 미사일이 천궁입니다. 이거는 천궁은 배치가 됐고 천궁2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하고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는 게 LSAM이에요. LSAM.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4, 5년 걸린대.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일단 급한 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가 가지고 백령도, 가거도, 이호도를 매립해 가지고 여기다 이지스 오쇼를 설치하고, 그리고 동해안에도 이지스 오쇼를 설치하면은 우리나라 주변은 전방위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에서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사드, 뭐 패트리어트 3, LSM, 천궁 이런 것들 2중, 3중으로 설치하면은 충분히 미사일에서는 안전해진다. 그리고 가거도가 저렇게 생긴 섬인데 가거도를 잘라가지고 이어도에다가도 이어도를 매립을 하면은 한 1800m 정도의 활주로가 생긴답니다. 여기를 또 군사기지로 만들고 여기다 이지스 어쇼를 설치를 하고 요코스카의 미 7함대 기지를 제주도로 끌고 오면은 그 중국의 반접근 거부 전략,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중국의 동중국 해 쪽으로 올라오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둥펑 미사일을 엄청나게 배치했는데 그 미사일들이 전부 다 무력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에 있는 미 7함대 항공모함 전단이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서해안도 들어가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경재 후보의 공약은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강정 해군기지가 있고 미 7함대가 들어올 만한 기지가 화순항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알뜨르 비행장이 전에 있는데 저게 일제시대 때 비행장이었는데 좀 짧으니까 뭐 매립해서 활주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요 뒤쪽 부지를 수용을 하든지 요 뒤쪽 부지를 수용을 하든지 뭐 그거는 뭐 기술적인 건 나중에 어떻게 하겠죠. 그리고 필리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리핀하고 대만 사이에 섬이 있는데 이거를 매입해가지고 항공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차를 하거나 해가지고 해군, 공군, 해병대 미사일 기지 이지스 오쇼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 되죠. 이 섬 길이가 16km고 섬이 폭이 한 5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백령도, 가거도, 제주도, 이호도 여기 대만하고 그 필리핀 사이의 섬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막아주면은 대련, 청도, 닝보, 해남도에서 나오는 중국의 함정들은 전부 다 이제 막히게 되겠죠.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을 갖다가 쭉 뭐 백령도, 가거도, 뭐 이어도 그리고 대만 대만 밑에 뭐 이런 데 설치하고 오키나와 지금 독립한다고 하니까 독립하면은 뭐 오키나와도 설치를 하면은 중국의 미사일을 전부 다 이제 한국이 막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의 그 핵잠수함이 중국 제주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함정들을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러면 미 항모전단이 움직이는 게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하객진 전술이죠. 백령도, 가거도, 이호도, 뒤에 뭐 제주도, 미 항모전단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몽골에다가 공군, 육군 기지를 설치하고 이지스 오쇼 설치하고 하면은 중국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중국은 한반도로 향해 배치해 놓은 각종 군사 시설을 몽골 방향으로 돌려야 되니까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급감해지는 거죠. 한국의 한 1개 연대 정도, 1개 여단 1개 여단 정도를 몽골에 배치하면 되겠죠. 자, 뭐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자,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이 북한을 한미동맹 체제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남북 병력을 휴전선이 아닌 대중 압박 전선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기사를 보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남포 앞바다의 유전 개발을 합의로 했다. 유전 개발에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CIA 코리아 미션 센터가 해체됐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우리 주적은 미국 남조선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거 보니까는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접수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모르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이 내용은 저기 국민의힘도 그대로 참조를 해가지고 그 정책 공약에 반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반영을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은 뭐 친중 정당이니까 반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내가 이거는 국민의힘도 뭐 공약을 반영을 하라고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야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국민혁명당이 정권을 잡든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붙어야지 잘 먹고 잘 살지.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또 선거법 위반이 뭐니 해가지고 고발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알래스카산 원유 구입에 큰 손이다. 한국이 알래스카를 먹여 살린다. 자, 미국은 지금 러시아하고 협의해가지고 알래스카의 석유를 저기 뭡니까 저기 북한 통해가지고 남한까지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돈 좀 뭐 벌게 해줄 테니까 야 중국 때려잡는데 연합 우리 힘을 합하자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열리는데 북한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일본 기업들도 북한에 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혼다가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도요타가 될 겁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죠. 그 북한을 재건을 하고 북한에다가도 미군 기지를 깔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친미 정권, 친미 정당이 들어서야지 정권을 잡아야지 북한에다가 야, 저 미군 기지 좀 깔아줘 할 때 한국 예산 좀 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중 정당이 안 된다. 그 국민의힘이 빨리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 맺은 거를 윤석열 후보가 파기를 해야 됩니다. 파기 안 하면은 뭐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으로 한국하고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친중 정당이 아니라 확실한 친미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1 중국 민주화 포럼을 하는데 뒤에 지도를 보시면 동북 삼성에다가 통일 한국을 같은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해놨고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주를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겠다는 건데 그 통일 한국의 정권이 친중 정당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친미 정당이 돼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 맺은 거를 대대적으로 파기를 하고 친미 행보를 걸어야 됩니다. 친미 행보를. 자, 도쿄 올림픽의 개막식 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대인 학살놀이를 그 개막식 연출로 하려고 했다. 도쿄 올림픽 퍼포먼스 개막식 퍼포먼스에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올리려고 했어요. 일본이.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된 게 지금 8월 6일 8월 9일인데 8월 8일날 폐막식을 하면서 폐막식 때 도쿄올림픽 폐막식 때 자기들이 원폭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퍼포먼스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가해자고. 그리고 지금 7광구의 해저 자원을 일본이 한국하고 공동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중국하고 공동개발을 한대요. 그 미국의 대중국 에너지 봉쇄방에 구멍을 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스가가 날아간 거래요. 아베도 날아가고 스가도 날아간 거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미국이 살려두질 않을 겁니다. 완전히 갈갈기 찢어버릴 거고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뭐 쓰나미, 폭풍, 화산, 뭐 태풍, 홍수 등등 재난으로 지금 국가가 완전히 마비가 됐고 거기다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쓸모가 없는 게 IT가 안 되잖아. IT가
앞으로 전부 다 IT인데 IT가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 된 거지. IT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영국에다가 그 히타치가 기차를 고속철도를 800량을 그 수출했는데 그게 다 불량품이랍니다. 히타치가 그 불량품을 납품해가지고 영국의 고속철도가 올 스톱 됐대요. 이 열차와 열차 사이 이게 끊어진답니다. 그 도쿄 제강인가요? 뭐 고베 제강인가요? 거기가 불량 철판을 수출해가지고 막 비가 줄줄 새고 막 고속철도가. 그리고 대만도 지금 그 기차가 탈선됐는데 그것도 기차가 뭐 부실이라고 그러네요. 그 일본 기차인데. 그리고 일본의 지금 선박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조들도 일본 조선소에 일본 배를 안 맡기고 한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고 있고, 대만이 그 일본산 기차를 갖다 히타치 기차를 다 한국산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영국의 아일랜드는 한국산 그 현대 로템 기차를 지금 사가갔는데 뭐 10년 넘도록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영국은 일본 히타치 중공업에 기차를 샀다가 기차가 불량품이라 가지고 비가 새고 이거 뭐 고리가 끊어지고 기차 차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영국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영연방 52개국에 일본 제품이 수출되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소득 주도 성장한다 그러고 그리고 의료 사회주의, 이 전염병 같지 않은 전염병 가지고 2년 동안 2,800명 죽었으면 1년에 1,400명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1년에 교통사고로 5,000명이 죽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1년에 독감으로 3,000명 죽는다고 정은경이가 2020년에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가지고 사람들 막 전부 다 지금 그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 의료 시스템을 생각하면은 국민의 모든 재산, 모든 이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 하는 게 의료 사회주의라는 그 신개념의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만 사라지고 확실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면 한국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내수는 내수대로 돌아갑니다. 자, 저희가 추천하는 이 필독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구매 문의는 가격이 5만원이고요. 010-6832-0325입니다. 택배비 무료고요.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게 된 이유가 닉슨 독트린 이후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2의 한국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김신조 사태, 울진 삼청 무장공비, 푸에블로 납치, 뭐 판문점 도끼 만행, 뭐 미 정찰기 격추 사건 등등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포탄 만들려고 이제 화학산업에 투자를 하고, 미사일 개발하려고 전자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함정 건조를 하려고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고, 뭐 전차 장갑차 만들려고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전시물자를 전방으로 수송하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려고 댐을 만들고, 전시물자를 보급하려고 이제 전국에 항만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공업계 고등학교를 만든 거는 산업기술자들을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싸운다, 싸우면서 일한다, 산업전사, 산업전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창설하고, 유신기어는 100억 달러 이상을 10년 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으니까 내무도 침을 뱉어라고 유신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70년대 투자해 놓은 것들이 80년대 3조 호황을 만나면서 이제 1988년 올림픽을 하게 되고, 이제 소련에서 동구권 국가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이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으로 들어가는 그 숨막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00년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IT, 벤처 이런 데 투자하면서 전자정부, 뭐 벤처 붐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플러스 IT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물론 전자정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거 부정, 전자개표기도 그때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이 선거 부정을 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겠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악용이 되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 전자개표기를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꾼 거는 이 양반들도 해먹었다는 이야기지. 예. 자기들도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 알고 해먹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국 공산당하고 다 엮여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의료 사회주의 이거 더하기 빼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010-6832-0325 010-6832-0325입니다. 책 사가지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네, 책을 제가 계속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게 그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역사책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우리 성상훈 기자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쳐. 여러분,
디펜스 나는 이해찬이 머리에는 반쯤 들어가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문제도 좌장에 이해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우리 상상훈 기자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역량을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우리 예.